망원경 볼록 렌즈를 해서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데요. 망원경에다가 저 현미경 구조를 같이 둬가지고 망원경에서 나오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저 방식으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표시하고 원하는 지점을 확대해서 표시해주는 이런 기능을 같이 주면 제 기술 군부대에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데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각도를 한꺼번에 이쪽 거 망원경을 각각 세 개를 동시에 두 개나 세 개 있는 것을 넣어서 그걸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할 수도 있고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두 개 쌍으로. 그렇게 되면 이쪽 것도 볼 수 있고 이쪽 것도 한꺼번에 10군데라도 보여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거나 10군데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단 말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상조짐이라는 것은 경보를 내려주는 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저 방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동작을 했다 뭐가 그러면 그 경보를 내려줍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늘에다가도 설치해서 드론 나타나면 경보를 내리거나 평상시의 상황과 틀리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이것이 무엇이고 B라는 사람이 이것이 무엇이고 C라는 사람이 이것이 무엇이라 할 때 컴퓨터에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거 몇 프로, 이거 확률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렇게 표시해 주거나 온라인으로 보다 좀 더 이렇게 좋은 이렇게 현미경을 갖고 있는 데서 분석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볼록 렌즈를 인위적으로 플라스틱 렌즈를 갖다가 지금 약간 볼록 렌즈다 이렇게 이게 볼록 렌즈지 않습니까? 물체를 확대해 보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유리 렌즈를 이렇게 두꺼운 놈을 이렇게 몇 개를 배치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확대해 주 두께를 증가시켜 주거나 인위적으로 여기다 플라스틱으로 가공을 해서 두께를 증가시켜 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 빼고 좀 더 두꺼운 놈으로 설치하거나 해서 거리별로 자유롭게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드론 같은 데도 이런 망원경 방식을 선택을 해서 망원경 플러스 현미경 구조를 선택을 해서 장착을 해서 볼 수도 있고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저비율의 어떤 저가의 카메라도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선캡이라든지 야구장 뭐 축구장일 때 경기 볼 때 모자에다가 확대경을 달아놓거나 망원경을 달아놓은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망원경에다 현미경 달아놓은 구조도 된다. 그래서 두께를 인위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조절하거나 이렇게 두께가 틀린 놈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 같은 거 코 걸치는데 홈을 좀 파주면 잘 미끄러지지 않다 그랬죠. 이런 안경을 만드시거나 유리창이나 어떤 플라스틱창 할 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재단만 해오면 일반 사람도 끼우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피스 방식으로 끼우나 다양한 방법으로 끼우기만 한다는 그래서 전문가 아니면 아니더라도 되게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장을 덧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석성 털리기에 플라스틱장을 덧대자 그랬더니 YTN에 그걸 나오시던데 서울시는 유리창을 덧대는 사업을 하시던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플라스틱장이 가운데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창, 플라스틱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플라스틱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 플라스틱장 전기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 플라스틱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일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 투명 필름이거나 아크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아크릴이 앞에 설 수도 있겠죠. 좀 잘 부서지지 않아요. 아크릴이 너무 쉽게 부서져서. 네네. 이렇게 해서 아크릴을 필름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혀주거나 합성소매 나일론을 필름 방식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창에다 이렇게 유리창에다 덮어줘 태풍에 의해서 안 깨지는 구조를 갖거나 쉽게 안 깨지는 이렇게 방탄 필름과 같은 효과를 좀 여러 겹으로 주면 투가드는 좋게 해서 그것도 괜찮다. 합성소매 나일론이라든지 합성소매 같은 걸 투명도를 좋은 놈을 필름 방식으로 해서 두께를 좀 있어서 유연하게 붙여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홈을 파서 접착시킨다. 뭐 플라스틱장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빛의 굴절율을 좋게 해서 투명도를 개선한 것이 그것도 홈을 파서 접착하고요. 유리창과 플라스틱장을 접합할 때 홈을 파서 접착해야지 아무리 습기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잘 온도 변화로 떨어지지 않는 호수에서도 이 기술 쓰지 마세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피혁 접합, 인조가죽, 천연가죽 또는 펠리클 접합, 전도체 펠리클 접합, 카본 세트 접합 모든 형태의 이종의 것을 저렇게 고무와 플라스틱과 철
플라스틱과 금속, 또 고무와 금속, 또 고무도 이렇게 접착할 때도 이 기술을 쓰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접착 구조 이걸 쓴다. 비닐 접합에도 쓰고 박스 접합에도 쓰고 접합 구조에 써요. 이게 지금 산업상에 적용할 때 굉장히 많을 것으로. 홈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카메라 기술에서 CCTV 기술에서 제가 이렇게 약간 현재 CCTV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출연할 때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 배터리 방식이나 112, 120 연결해서 보여주고 찍는 그런 기술을 쓰거나 스마트폰이나 모든 카메라 거죠. CCTV에서 그 사람 얼굴 블랙박스 촬영용 블랙박스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크게 확대해서 찍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경보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렇게 전파로 경보를 해서 뭐 출입한지 알 수도 없는데요. 사실은 설치해놔도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럼 미리 경보를 하면 사건 예방 효과도 있고 하루 24시간 볼 거를 그냥 사람 출연하거나 특정 사람이 출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출연해야 될 그때 그거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만 따로 저장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나 현관문 디지털 키에다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 저장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이거를 이제 경보 장치를 드론이나 차량의 휴전선 부대 또는 일반 부대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전파로 경보를 하시면 하나는 무기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동작 감지, 이쪽부터 움직였다는 동작 감지로 경보를 울리거나 그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입체니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뭐가 됐든 경보를 울리면 이제 그때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보는 기능, 망원경 플러스 현미경 구조를 같이 가져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확대한다는 거죠. 또는 불빛을 우리가 자동차다 야간에 이렇게 불빛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는 빛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야간 그럼 낮에도 보내자라는 거죠. 불빛을 스마트폰 모든 카메라 이런 CCTV 모든 카메라에 불빛을 그쪽에 보내가지고 빛을 강화시켜서 보는 기술을 쓰거나 모든 돌아오는 빛을 모으기 위해서 또 홈을 좀 파주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쓸 수 있는데 카메라 렌즈 같은 데는 망원경, 현미경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빛을 증폭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현미경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그것도 YTN에서 보던 업체인데요. 이것을 불빛을 보내가지고 현미경에서도 찍어서 보다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빛 거기 레이저 빛을 조사해갖고 선명한 화면을 얻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인데 세계 최초라고 하시더라고요. 캠코더로 CCTV를 대체하는 한 그래서 야간에 이제 적외선 야간 촬영 기능을 줘가지고 적외선이든 뭐가 됐든 그걸로 캠코더를 CCTV 카메라를 대체하자. 45,000원, 99,000원 할 땐 그게 낫다라는 거죠. 하시면 거기다 이제 기억 저장 장치도 둘 수 있고 카메라니까 있겠죠. 그거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 그것도 경보 기능을 전파로 주거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봅니다. 모든 카메라는 가로 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사람 이목구비를 각 사람을 판별하거나 입체로 보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다 입체로 보거든요. 모든 사물을 사람은 똑같이 카메라도 입체로 인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응합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각 사람, 노인, 어린아이, 그다음 이쪽 사람이 다 분별하거나 휴머노id 로봇도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스미스 씨, 이렇게 애덤 씨,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을 분별해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입체로 분별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카메라 기술에 있어서 앞으로 전투 드론이라 전투 모드기라든지 카메라 기술에 있어서는 이것을 모든 게 이제 인공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드론이다. 그럼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떼서 전파로 경보하는 기능을 갖고 가로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모든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지휘관 뮤비 촬영할 때도 그 사람을 쫓아내면 촬영하거나 가로세로 높이로 논이다. 그럼 농약 뿌릴 때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 이렇게 하면 거기만 돌아다니면 지가 알아서 뿌려요. 조종사 조정하지 않아도 범위를 벗어나면 경보를 내릴 수도 있어요.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경보음을 넣어서 그것을 다시 돌아오는 기능도 줄 수 있고요. 하시면 뭐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삐삐삐 눌러가지고 불빛을 반짝반 소리를 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상기판을 둬가지고 비상 배터리, 비상 연료통을 둬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주기판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그걸로 대체를 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건 일반 차량용, 전기차라든지 모든 차량이나 가전에도 쓸 수 있는 비상기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도 전파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촬영하고 열로 촬영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옛날 사진을 이렇게 좋은 사진들 현대적인 사진을 바꿔놓듯이 예상을 해가지고 그걸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해진 나무 풀 색깔, 사람 색깔 이런 것들을 멋대로 가공해서 해주거나 아예 원천적으로 지가 마음대로 조작해서 화면을 컬러풀하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에다가 카메라를 광학 렌즈를 둬서 색깔을 분별해서 표시해서 색깔을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A사 레이더도 그렇고요. 원래 이제 정해진 나무 색깔, 건물 색깔, 사람 색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대로 표시해주고 아니면 가공으로 색깔을 표시해서 그것을 이렇게 영상 레이더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돼요. 네, 전파로 찍죠. 네, 전파를 찍을 때 A사 레이더도 대중소 이렇게 레이더 소자를 해서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넣어줍니다. 약하게 큰 렌즈에서 큰 소자에서도 약하게 낼 수도 있고 팀별로 조합해서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 하나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배터리다. 일단 배터리가 됐든 뭐 전기 방식이었든 5개다 그러면 1개 쓸지 2개 쓸, 3개 쓸, 4개, 5개 쓸지 결정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거나 전기선이다. 그러면 두꺼운 놈을 쓸지 전기선 구리 얇은 놈, 중간 얇은 놈 특히 틀리게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조명에도 쓸 수 있고 PM 반도체나 방막 트렌지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LED 전구 등 전구 방식에도 전기양을 틀리게 넣어주는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자동차 배터리도 그러합니다. 직렬과 병렬을 자동차 배터리나 PM 반도체 모든 CPU, GPU, D램, 통신칩, 안테나 구조, 모든 인터넷 장비, 그다음에 이동통신 장비, 통신 장비나 이런 데도 배터리 구조에도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효과가 뛰어난데요. 직렬은 직렬대로 사용하고 병렬은 병렬을 사용하고 두 개를 공존하게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배터리 같은 충전과 방전이 속도가 빨라지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강하게 줄 수,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것도 이게 100개 있다 그러면 여기 한 개 각각 그 전선을 연결하고요. 뭐 배터리 모듈이 이 안에 10개 들어갔어도 각각 전선을 연결 언오프식으로 써서 몇 개의 배터리를 연합해서 써가지고 전기량을 공급하는 기술을 기판 구조에서 CPU 반도체 구조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10 주고 여기 20 주고 부분적으로 40 주고 다리 50 주고 이게 틀린 기술 전기나 이런 걸 줘가지고 자세를 제한해 냈습니다. 자세에서는 자동차도 되고 로봇도 되고 비행체도 되고 이 자세 제어에 있어서 이 기술을 쓰는데요. 연소기관이다 그러면 연소기관 6개 있다 그러면 한쪽에는 덜 연료를 주고 한쪽에는 많이 줘서 자세 제어에서 이게 머스크 스펙스에서 기술을 쓰시던데 네. 예, 그래서 6개다 그러면 연소기관이 5개만 가동하니 2개만 가동하니 6개만 가동 그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배에서도 자동차에서도 동일하다. 자세 제어의 이 기술을 써요.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cm 좌표 시야방향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동을 해서 이 카메라도 연동을 해서 위치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전 세계도 공통 표준으로 만들어 놓거나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 방식이니까. 뭐 이게 그래서 이게 우주지도 만들고 바닷속지도 이렇게 땅속 육지도 땅속지도 만들어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 로봇이나 뭐 비행체 몸체에서도 자기 몸을 가로세로도 좌표 시야 방식으로 해서 자세를 여기 전기적인 방식이나 또 다른 연료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줘서 자세를 제한해 냈습니다. 로봇의 동작 구조에 인간처럼 섬세한 구조를 넣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다. 특정한 행동을 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전기적인 힘을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자동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이렇게 자전거 탈 때 서투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많이 타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자동 프로그램으로. 자동 프로그램으로 넘겨서 행동과 자세를 자동으로 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로봇이. 그러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 놨다가 그것을 되게 전쟁할 때도 쓸 수 있겠죠. 전쟁 프로그램, 자동 프로그램 5개, 10개로 만들어서 그 상황이 적합한 전쟁 프로그램을 조종사 선택, 컴퓨터 자동 선택으로 할 수 있고요. 안드레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쓰시던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대체를 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을. 저도 의학을 연구할 때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데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기도 저렇게도 저렇게 하는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우수하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버릴 수 있을까요? 기존의 기억들을 치료했던 방법 안 버립니다. 나중에 다 데이터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할 때 로봇이 사과를 심었더니 사과가 나더라. 배를 심었더니 배가 나더라.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가 나더라. 그다음에 뭐 토마토를 심었더니 토마가 나더라. 이런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넣었는데요. 내가 오픈AI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얘기했는데 결과를 예측해서 지가 이제 이것저것을 묶어봐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실험을 지가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결과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나. 그걸 데이터 학습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기계가 예측하고 창조하는 새로운 물건을 창조할 때도 내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것이 무엇이 나온다. 이제 의학을 할 때도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소멸한 후보 물질과 그 결합 실험을 한 개의 단독으로 안 돼서 이것과 이것을 묶어 커피하고 조리대를 묶으니까 이것이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증가하더라. 그래서 모든 암에 적용할 수 있다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정세장 형성만을 위해 발표합니다. 또 뭐 이렇게 조리대하고 연근가루를 했더니 출혈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조리대 단독으로도 재생크림과 화장품에 쓸 수 있거나 어떤 혀를 깨물었는데 잘 낫지 않아 조리대만 먹어도 낫더라. 신장과 간이를 몸에 이렇게 혈관 아물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재생크림도 쓸 거 복용제로도 쓸 수 있고 하시면 위염과 유기형 치료제로도 쓸 수 있고 뭐 십이지향 기항제로 치료 뭐 크론병이나 대장암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것을 결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을 로봇 스스로 실험을 한다는 거죠. 사람만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험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하고 로봇이 이제 창조적인 두뇌로 바꿔주는 이런 것을 오픈AI라 됐든 전 세계에 있어서 인간처럼 모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거나 전쟁 로봇에 전쟁 자동 수행하는 데서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해봤더니 이거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낫더라. 이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과 결합해서 싸워봤더니 이게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결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동 전쟁을 한다는 거죠. 예,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또는 사람 입체 또는 또 움직이지 않는 입체 이것을 움직이는 입체 이걸 구별해서 입체만 부딪히지 않는 기술과 또 각각 대응하는 그래서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사람을 사살하거나 특정 차량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저격 소총이다 저격 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움직일 각도를 미리 예상해서 프로테이즈 90% 30% 비행체도 되겠죠. 드론도 그래서 다 쏴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높은 프로테이즈 확률이 높은 것을 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저격성 제어도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래서 대공 함항에 구성하거나 이럴 때도 하거나 드론 조정하거나 비행체 저격할 때도 쓸 수 있구나. 적을 조준해서 이렇게 사살하거나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더니 안드레일에서 미국 회사도 쓰시더라고. 드론 같은 데다가 상용 드론 있잖아요. 싼 거를 이용해서 수류탄을 갖다가 그 안에서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는 거. 타이머들 방식. 현재는 개조한 거 달려가지고 떨어뜨리면 터뜨려주는 구조를 드론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조해서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렇게 비행체가 조절해가지고 군사가 병사가 조절해서 떠들으면 항공 지원 아닙니까? 박격포도 달 수 있고 이거를 드론 우크라이나에서도 하시고 상용 드론인데 그래서 상용 드론에다가 미군에서 하시더라고. 이거를 내가 상용 드론을 좀 개조해가지고 군사용으로 만들 수 있다. 되게 싸니까 1억대 만들어가지고 병사들에게 달라붙는 구조를 사람이 달라붙는 거죠. 한 도시도 전멸한다. 이게 막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미군에서 하지 마세요. 제발 미군 부대 한 100군데 들어오시던데 미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방산업체에서 했겠지만 백악관 자체도 팔로우 하셨거든요. 미군 부대가 저한테 100군데 이상 팔로우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팔로우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문화관광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오산시 성남시 경기도 이런 지자체들이 한 30몇 군데가 몇 년 동안 광고를 내시다가 주한미 대사관 그래서 내가 한국과 미국 정부처럼
이 기술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YTN에 소개한 중소기업과 정부처럼 연구기관, 삼성과 대기업의 기술 막 무단으로 쏟아져 나오더라 뉴스에서. 어렸을 때 되게 황당했다. 되게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의심을 좀 했죠. 근데 광고를 특정 개인에게 광고를 그렇게 한다는 게 자체가 지금만 팔로워까지 포함한 100군데가 넘어요. 국가가 지자체 국가기관이 정부기관이 광고를 하는 게 광고 플러스 팔로워까지. 전 팔로워를 절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도 지금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유럽 어떻게 유럽 연합과 정부기관이 다 들어왔어요. 인도 정부도 언론 30개 정도 들어왔어요. 뭐 1,700만, 1,300만 이런. 중국 정부도 중국 대사관이라든지 중국 정부 성 자체에서도 정부기관 이름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20개 이상 들어왔는데요. 1억 1,000뭐 1억 2천, 1억 막 7, 8천만, 7천만 원 이러더라고요. 구독자 팔로워 수가. 호주 언론 10군데, 알자지라 방송, 중동, 사우디 아람코도 들어오고, 사우디 언론도 들어오고, 사우디 정부도 자기를 소개하죠. 캐나다 정부와 군도 자기를 소개하셨고, 인도군도 소개하셨거든요. 국방부인데, 스리랑카, 뉴질랜드 군, 파키스탄 군이래 정부기관도 이렇게 소개했고, 정부기관으로는 캐나다 정부기관, 미국 정부기관, FBI, CIA, 우리나라 국정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화당 자체에서 팔로우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국민의힘 또는 이런 녹색당이 팔로우하셨는데 국회의원들 전 팔로우 한 적이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광고를 내고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자칫 지적재산권의 일반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전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공무원, 정치 공무원과 만남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김영란법 생각하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제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거절하고요. 계약 관련해서만 그 기업이 내 아이디어 개념 내가 네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술을 협의를 하는 척하고 내 기술로 만들겠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적으로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또는 모든 사람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마귀가 만든 기술을 이렇게 둔갑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해도 가지도 않습니다.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팬티 하나에 구멍 뚫으면 꺼내서 쏜다.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두고.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 기술이라는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체공학적으로 지퍼를 숨겨있을 때와 숨겨지지 않았을 때 지퍼를 이거 45억 도로 인체공학적으로 해서 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더라. 그렇게 설명하셔 주는 제가 별로 없는데 서류를 꾸밀란 꾸며야. 왜냐하면 특허도 제가 어학 특허를 10건을 신청한 적이 있어서. 근데 그때도 특허청에서도 자기네들가 더 잘한다는 거를 자료를 첨부해서 보냈더라고. 되게 황당했거든요. 제가 헌법 세우는데 3건을 냈는데요. 네. 서류 구성을 할 수는 있으나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사겠다는 식으로 들어오셔야지 아니면 저와 거래가 어렵습니다. 향후 거래도 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디어 개념. 그렇죠. 그 페이스북도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하셨고, 그래서 대학 동기들인가 대학 동문들하고 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멋대로 혼자서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해갖고 돈을 거액을 물어냈거든요. 체코 원전 납품할 때도 정부 차원에서 자신했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은 위반해서 1조가량 한 기당 1조가량 물어내거나 향후 허락 없이는 수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도 2건의 특허를 침해를 해가지고 남의 기술을 갖다 썼다 해서 미국 법원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요즘 근래에 벌금을 맞으셨는데요. 미국은 지적재산권은 법치주의입니다. 향후 무역전쟁을 이 법치주의를 강화시켜가지고 당연히 유럽도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는 다 법치주의입니다. WTO 안에서. 그래서 법칙의 이 지적재산권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민영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결코 포기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이 무법천지를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을 반드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사야 된다라는 것을. 기존의 모든 반도체, 통신, 방산 기술, 또 배터리 기술, 또는 에너지 기술, 우주 항공 기술 이렇게 기타 모든 기술들을 사업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산 형성을 위해서 의학기술도 제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았기 때문에 기존의 전 세계 제약회사에서도 들어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우디 병원이라든지 인도 병원들 이런 데는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료 정부기관에서는 들어왔어요. 그러다 아직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의학 관련해서 이렇게 제약회사들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병원 차원에서는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하서 모든 지도도 그렇고 가로 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어서 네이버 지도도 구글 지도 전 세계 지도 업체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의 주소에 상관없이 건물과 나무 이런 하나조차도 다 주소를 부여하거나 번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폭격을 하거나 이게 정확하게 그렇죠. 그 주소가 없는 곳에도 이것을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이게 모든 카메라는 거기에 연동을 합니다. 중국 어떤 CCTV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 눈 얼마, 코 얼마 이렇게 센치 다 판별하고요. 모습을 이렇게 어떤 옷을 바꿔입어도 알아요. 그래서 중국 CCTV에서 이거를 카메라가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금방 차량도 사람도 강아지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도주하더라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죠. 좌표서 어디 방향으로 향하는지 예측해서. 그다음에 저기 중국에서 사람 얼굴을 특정하고 이게 그 사람을 찾아내더라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래서 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렇게 제 기술을 멋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국 정부도 들어오셨는데요. 뭐 이란 이스라엘 언론 이런데 중동 알자지라 방송이래 전국에 전 세계 언론이 들어왔는데 팔로우를 내가 했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내가 미국 군부대를 100군데를 지금 저한테 팔로우 들어오셨는데 주한미군 포함해서 그런 적이 없다. 일본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팔로우를 들어오셨는데 뭐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정원 국가의 기관이 30군데 정도 40군데가 광고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서 광고는 내가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들어도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는 거죠. 제 기술을 인지하고 계시다. 이재명 대통령도 팔로우 들었으나 내가 팔로우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개인적인 예시도 팔로우 들어오고 인도 전 대통령과 무디 총리 그다음에 장관들도 팔로우 들어오고 영국의 러셀 상원 전 그다음에 우원과 뭐 하원의원 이런 데도 영국 언론도 다 들어오셨어요. 호주 언론 10군데, 싱가포르 언론 이렇게 다 들어왔거든요. 미국 언론도 한 40군데 들어왔는데요.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지나 계시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는 안 하신다. 참 이상한 일이다. 정치 공무는 만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내가 5년 후에도 사법 처리될 수 있는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길을 이래라 저래라 김영란법 생각하세요. 그거 자체가 만남 자체가 저한테는 대단한 불이익이다. 기업체에서 거래하고 싶으면 아이디어 개념을 사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아니면 기술 공개로 웬만한 기술은 제가 기술 공개로 가거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제가 미국에 팔려고 합니다. 나머지 기술들은 골고루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핵심 기술이 아닌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형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 카메라를 이게 어떤 점선 같은 데서 플랫폼 달아서 쭉 올리고 가로 세로 이렇게 360도 보고 위아래도 보고 위성 통신 또는 위성 방송까지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스노클처럼 100m 쭉 올려가지고 공기 입출력을 해서 하십니다. 잠수함이 떠오르지 않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실시간 바닷속 정문을 유선을 이용해가지고 바다 선박 또는 부표 방식으로 연결해서 위성 인터넷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이렇게 중계 장치를 놔서 물속에 그걸로 잠수부들이 서로 통신하거나 유선줄을 이용해서 통신한다. 광산 같은 데도 이렇게 쭉 올려 스노클도 10m, 20m 올려갖고 스노클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탱크에다가 자연 공기를 채워서 인공 공기가 아니라 스노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큰 탱크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공기 방식으로 부표 방식, 선박 방식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스노클처럼 이렇게 100m, 200m 올려가지고 그것을 부표 방식으로 해서 물이 안 들어가야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광산 같은데 유선줄을 이용해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카메라도 들을 수 있고요.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통화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갖고 다니는 휴대폰도 있을, 스마트 카메라, CCTV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폰 통화도 가능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줄을 이용해서 무선 송수신 한다의 기술은 다양한 데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인터넷에도 쓸 수 있겠죠.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유선망으로 아파트 안에 들어가고 메토만 유선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하거나
모뎀 같은데 아니면 지금 와이파이 같은데도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뭐 이렇게 뭐 기판도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대 효과를 갖는다는 거. 저장 장치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TV 같은 모든 가전에도 로봇 이런 데도 하시면 제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 비상 연료통의 개념도 제 기술입니다. 모뎀이나 와이파이에다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이것을 유선도 쓰고 무선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선이 데스크탑에도 하나의 선이 아니라 곧바로 모뎀에다 꽂지 않고 스마트 데스크탑 노트북에다가 동축 케이블을 꽂는 지금은 모뎀에다 꽂는데요. 그런 방식을 선택하나 케이블 TV 회사 것도 선택하시면 할 수 있게 하시면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뭐 어떤 셋톱박스를 컴퓨터에 결합을 해갖고 하는 방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와 TV의 결합을 이루거나 외부 결합 또는 자체적으로 컴퓨터 TV의 결합을 자체적으로 셋톱박스 이렇게 처리를 해야죠. 셋톱을 넣어가지고 뭐 미니 컴퓨터가 이만한데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TV도 만들 수 있거나 셋톱박스를 컴퓨터하고 결합해서 거기다 인터넷 동축 케이블선 그것도 하거나 케이블 TV 회사 것도 받거나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현재 모뎀이나 와이파이에다가 동축 케이블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선을 갖다 쓰면은 그 여러 선을 가지고 신호 분할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을 보통 구리선이 하나인데 피복이 시 얇은 놈을 추가로 해서 쌍방향 유선 전화처럼 쌍방향으로 만드시면 좋은데요. 2회선, 3회선, 4회선짜리 몇 회선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선도 두께가 틀린 놈, 두꺼운 놈, 얇은 놈, 중간 놈 이렇게씩 공존하는 전기선을 만들거나 통신선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선 전화선도 이렇게 두 개잖아요. 쌍방향인데 이것을 두꺼운 놈 하나 배치해서 인터넷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허가는 나 있기 때문에 KT 같은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추가로 연장해서 TV에 장착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터넷 사업으로서도 망을 획기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께가 틀린 놈을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에 넣어. 광섬유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두께가 틀린 놈들이 공존한다는 거죠. 피보기 씨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셋톱박스에다가 컴퓨터를 결합을 시켜서 컴퓨터 셋톱박스에 결합이 되는 거죠. 미니 컴퓨터라도 데스크탑에다 결합해서 동축 케이블을 여러 요선을 꽂을 수 있거나 케이블 TV 회사 것도 꽂을 수 있게 모뎀에다 하지 않고 모뎀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모뎀 들어가는 모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와이파이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데스크탑 노트북에서 유선도 가능하고 무선 송수신 장치도 가능하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한다.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같은 방향으로 호출 번호만 들게 송수신한다. 이것은 모뎀에도 와이프 어떤 워키토키 같은 이렇게 신호 그걸 송수신할 수 있게 해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햄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처럼 번호 주거나 정부에서 주는 번호를 송수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망으로 햄통신을 만들거나 워키토키망을 전국만 전 세계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스마트폰에서 KT 거 송수신하거나 SKS 송수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스마트폰에도 워키토키 뭐 이렇게 어떤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또 유선 같은데 모든 인터넷 장비 거기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되게 송수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데스크탑에 100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4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모뎀 워키토키도 그렇고요. 모뎀 안에 스마트폰이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모뎀에나 이렇게 저기 뭐죠? 와이파이 이런 데도 기존의 인터넷 장비 라우터다 그러면 그것도 무선 송수신도 가능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장비, 이동통신 장비, 유성통신 장비, 유성통신 안에 같은 번호라면 호출반 들에게 10,000개 더 들어가서 앞으로 드론을 10,000개, 100,000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신호를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신호처럼 해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봅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주변에 CCTV가 8개인데요. 이것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장치만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꽂는다.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본다. 유튜브 동영상 방식. 그럼 많이 몬트가 필요가 없어요. 되게 쉽죠. 그러면 회사에서도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도 100대, 1000대를 이렇게 CCTV를 관리하는데 그것도 유선이나 무선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장치로 이렇게 데스크탑에다 꽂아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거 그 오산시나 어떤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도 쓰시지 말라는 거죠. 보안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데 이렇게 112를 곧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나 스마트폰에 112에서 또 다른 장치로 어떤 그 112에서 하나의 그 어떤 뭐 SNS처럼 만들어 가지고 112에 직접 올리기 싫은 힘든 사람들을 SNS처럼 해가지고 뭐 AI가든지 사람이든지 즉시 통화가 가능하고 자료를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안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내가 112에 직접 영상 A-다 영상 통화를 해서 현재 범죄 장면을 보고 싶은 해준데 범죄는 뚜렷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보안 프로그램, 뭐 보안 회사가 이런 걸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뭐라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내 안전을 도모한다는 거죠. 내가 범죄는 따르게 할 수 없지만 의심스럽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을 안에서 조용히 누르니까 그것이 녹음이 돼 갖고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기능을 누르든 그 음성 방식 이런 걸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꺼낼 수 없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112로 신호를 보내거나 이게 녹음된 게 보안 회사에 보낼 수 있어요. 아직 뭐 자동차나 이렇게 승용차, 이렇게 택시 같은데 뭐 블랙박스나 또 다른 장치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무선 인터넷망 기반 또는 자체 통신망 기반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택시 회사가 거기 CCTV처럼 블랙박스를 택시 안을 본다는,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그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경고할 수도 있고 범죄가 일어나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거 승용차나 화물차 이런 데도 확대할 수 있고, 집안에 있는 홈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안 모드를 만들어 갖고 특정 약간 위험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딱 눌러 가지고 녹화해서 보안회사 대신 112에 직접 전화 걸 수도 있고, 특정한 보안 프로그램 회사의 사이트에 올려놓거나 자기 잔령 탑용돼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면 직접 보게끔 해서, 아니면 나머지 다니는 보안 모드를 해제를 하고 모자도 벗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CCTV 카메라로 112가 지켜보거나 보안회사가 지켜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인터넷 순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수위를 파견하는 몇 시간짜리 경험 파견하듯이 이런 파견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인데, 왜 출장 갈 때나 지방 내려갈 때 며칠을 맡겨놓는데 우편도 대신 받았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필요한 약간 거주하는 방식 아니면 이렇게 파견하는 회사에서 우편 걷어준다든지 이렇게 이런 집안을 갖다가 이렇게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인터넷 그런 보안 회사가 5명이었어도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범죄인 장면을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상으로 걸러내면 돼. 자동으로 경보하고 자동 저장하는 기능을 공공 CCTV에서 범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장면을 자동으로 이렇게 찍고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24시간 볼 필요 없이. 그럼 많은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안에서도 5명, 10명 있어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범죄를 걸러주거나 이렇게 해주니까 인터넷 수익 개념으로 봐달라고 할 때만 딱 봐서 사람이 보거나 AI가 보거나 프로그램이 보거나 해서 자동 저장하고 보안에서 뭐 10명, 20명도 보안에서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CCTV 홈캠이나 보안회사 이렇게 설치해가 인터넷만 기반해서 설치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네. 어차피 다 뭐 큰데도 다 인터넷만 기반인데요. 보안회사를 20명도 보안해서 만들 수 있다. 인터넷 수익 개념으로 해서 파견도 하고, 뭐 가사 도우미도 파견할 수 있겠죠. 가사 도우미 파견하거나 건물 관리를 해줄 수 있고, 뭐 화재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청소 관리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괜찮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예,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